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김수영의 민홍인찰지라는 낯선 작품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은 뭐 워낙 유명한 시인이고요. 예, 작품은 굉장히 낯선 작품이네요. 동해안 경포대 인근에 사는 이제 매분애를 이제 시인 가족이 이제 여름 피서지로 방문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답례 편지 대신에 이제 답글 형식의 시를 쓴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이러한 소재들이 나오니까 한번 이제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1년에서는요, 이 편지를 쓰다만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엔 자,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가 없다우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고급 용지를 이제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 당시에 그 고급 용지인 거예요. 민홍 인찰지가 그렇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그러한 소재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없다우라는 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시 종결에서. 자, 타이프 용지는 타자지고 이제 고급 용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라는 거는 현재 사실을 상대에게 이제 알리는 듯한 하호체로 쓴 거고요. 굉장히 친근한 그런 말투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종결음이 가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군. 화자는 이제 매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가 처한 어떤 궁핍한 상황과 처지가 제시된 겁니다. 편지를 쓰려고 심부름을 시킨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 민홍인찰지죠. 사오라고 하니까 이제 식모에게 이제 사오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미령인찰지. 그러니까 원래 사오는 거는 이제 민홍인찰지인데 미령인찰지를 사온 겁니다. 이 저급한 용지, 이제 가난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왔더라오 하면서 소경 시집 다녀온 듯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갖다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담을 통해서 화자의 좌절감을 제시했고요. 편지를 쓰다만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제시된 겁니다. 미령인찰지인지 밀양인찰지인지 또는 미령인찰지인지 뭐 사전을 찾아봐도 없더라 하면서 그 용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모에 대한 어떤 약간의 원망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사온 거에 대해서 그 사전에도 참 보기 힘든 그런 희귀한 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민홍지와 인찰지는요, 공문서를 작성하는 아주 그 고급 용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 밀용지 넉 장에 봉투 2장을 합해서 4원에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가격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잘 알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뭐뭐 하겠소라는 거는 이제 현재 어떤 사실을 이제 상대에게 알리는 뜻이라고 했고요. 하호체로서 주로 구호체에 사용되는 당시의 시대상 가격이 나왔으니까 당시 시대상도 암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인찰지와 봉투지를 얘기죠. 이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걸 사온 상황에서 편지를 쓰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다? 그 상황에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꽉 막히는구려. 라면서 영탄법을 쓴 겁니다. 자, 화자는 이제 부사어 꽉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자신의 속물성에 대한 답답하고 막막한 내면을 여기서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제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뭐뭐 하는 구려라는 정결형 어미는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는 또 주목하게 하는 그런 하호체 형식의 그 어미거든요. 이거 주로 구호체에 쓰이는 영탄법을 사용한 감탄형 어미가 되겠죠. 꽉. 여기서도 이제 안타까움, 속상함, 답답함, 갑갑함을 드러내는 부사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민농인찰지 같은 고급 용지가 없는 동네에서 값싼 편지지로 편지를 쓰는 이 화자의 마음, 자신의 생활 수준이 잘 사는 그 매형과 비교될까봐 걱정하는 자신의 그 속물성을 갖다가 반성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걸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편지를 쓰다만 이유입니다. 꽉 막히는 이것이 이 인찰지와 봉투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전부 본 모습이다 이거예요. 바다, 별장, 뭐 파도, 조니 워커, 당시에 유행했던 위스키, 조크, 농담, 미인, 또 패티김. 당시 대한민국의 국보급 가수거든요. 애교, 호담, 호언장담하는 소리들, 남자의 포부와 미련 막 이런 걸 열거를 쭉 했죠. 이 열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는 뭡니까? 매부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곳에서의 이 경험담, 그거를 열거법을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속물적인, 그쵸? 예,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등장한 거고요. 편지는 그래서 못 쓰겠소. 외부 돌아오는 길, 여정의 상황이죠. 귀가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차창에서 내다본,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갈 때보다도 비교법이죠. 예, 더 약한,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나약한, 연약한 이 부녀자들, 이 소년과 부녀자들, 소외된 노동자들이죠. 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참경, 참혹한 풍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하고 비참한 광경에 대한 편지도 못 쓰겠소. 그쵸? 예, 이러한 내용을 대비하면서 편지를 쓰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제시한 겁니다. 매부는 시적 대상이 되겠고요. 명사형 종교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어떤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독자는 여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와 대비가 이제 너무나 대비되고 있죠. 사치와 또 참혹한 광경이 대비되는 이 모습, 노동의 참상, 이 목불인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불인견, 예, 목자가 빠졌네. 목불인견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참불인견이다. 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현장의 모습을 화자는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삶과 여행 중에 본 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댓글로 표현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편지를 쓰다만 두 번째 내력입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 호화사치의 미련도 있고 참혹한 철도 노동 현장의 목격 내용도 두 가지를 보고 차마 편지를 쓰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에 몰두해서 소외되고 나약한 이 약자들의 노동 환경의 처지를 외면했던 그런 점들을 화자는 성찰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장면이 시험 출제 포인트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년에 가면 이제 편지를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찰지와 봉투지로는 편지를 못 쓰겠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더위도 가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한가하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미령인찰지의 나의 생활,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비되는 화자의 이 가난한 처지, 그죠? 이게 반성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이겁니다. 당신한테는 보일 수는 없어. 이 속물적인 화자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인 재인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앞의 시간과는 차단되고 단절된 느낌이죠. 뭔가 전환점이 된다는 얘기겠죠. 시간 무사를 통해서 시간 태도의 전환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죠? 이 사원에 사가지고 온 것들을 보고 나의 생활을 당신한테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 화자가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반성의 대상이 되는 거죠.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다. 이 편지는 정말 이제 무의미하다 이거죠. 나한테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행간결침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독자에게 시적 긴장감을 주면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미안하지 않소. 이 반복법과 어떤 태도, 정서가 변화된 거죠. 내부의 태산 같은 과장법을 썼네요. 친절, 또 친절의 압력, 그 친절로 인해서 어떤 부담과 압박, 중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미안하지 않소라고 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어떠한 내용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배려에 화자는 미안하지 않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깊은 미안함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화자는 이제 속물적 근성에 빠진 자신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형한테는 미안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미안함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어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화자는 이런 속물적 근성, 그렇죠? 이러한 가난한 처지를 보일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한 반성, 이런 속물적인 근성, 이런 거에 빠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편지를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연에 가면 이제 식모에게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당신이 사준 북어, 오징어, 뭐 기차표, 위스키, 뭐 잼, 뭐 이런 거에 미안하지 않소. 당신의 모든 행복과 우리들의 바닷가의 행복의 모든 추억에 대해서, 그렇죠? 미안하지 않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던 시간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소. 통사적인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미안하지 않다라는 이제 정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나와 나의 아내와 우리 집, 그렇죠? 가족이죠. 온 가옥의 무게를 다 합해서 반복이죠. 또 밀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원한까지를, 밀양에서 온 식모의 처지가 나온 겁니다. 소박을 만나서
이 원한을 산 그런 식모의 내력이 있네요.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어떤 미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만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좀 단호해졌을 뿐이다. 미안할 정도. 미안한 건 바로 여기 장면, 이 장면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안하지 않다는 말은 궁핍한 현실을 뭐 하는 겁니까? 화자가 이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고마운 선물, 또 함께 지낸 가족의 행복한 추억, 또 여행에서 돌아온 자신의 모든 것들, 부부도 있고 가옥도 있고 식모의 소박과 원한 모든 걸 걸고서까지 미안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다 현실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좀 꽤 상당하게 단호해졌을 것이다. 엄격하다는 거죠.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식모한테 너무나 단호했던 자기 자신의 경험이 반성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식물 부르는 소리가 미안할 정도로 단호해졌다는 것이거든요.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싼정이를 사온 식모를 굉장히 나무라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 1년에 자신의 매정한 목소리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냉혹하게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발표한 부분들이 주로 시험에 타겟이 되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자는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찰과 비판, 체험과 대비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와 이제 연결지은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김수영의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시도 한번 연결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옹졸함. 고모, 여기 식모 있죠? 식모를 원망하고 나무랬던 이런 작품들과 연결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사하고 보잘것없는 화자 존재의 자조적인 자기 반성 뭐 이런 측면에서 연관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교사형 정리본과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판별을 하는데요. 총 252문제고 OX 유형입니다. 오지선다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38문제를 이제 변형대회에서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만 구매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김수영의 민홍인찰지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